네,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하면은 그냥 저거 띄워놓고 책 읽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예책 정도는 옆에 놔놓고 계시겠죠. 어차피 화면에서 도예책을 다 띄워주는 건 아니니까 책을 띄워놓겠습니다. 뭐 도예는 한 번쯤 됐든지 아니면 도예책을 옆에 펴놓고 있다고 보고 교과서를 봅니다. 439페이지 채권법 총론해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사람은 서울대 법대는 아니지만 자기는 하여튼 스카이를 나왔다, 어느 대학인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필요하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르고 오셨겠죠. 법대 아니면은 서울대 나와도 별 상관없죠. 법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강의를 한 두 번 듣고 난 뒤에 물건이 뭔 줄 알겠대. 참, 다음 질문을 물을 때 물건이 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할 때 네가 물건을 알기는 뭘 알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혹시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듣고 있더라도 자기가 내한테 질문한 거 모르겠지. 물건이 뭔지는 알겠는데 채권이 뭔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지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더 골치 아프다.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더 골치 아픈 거죠.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공부의 시작인데, 내가 거꾸로 그냥 물건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려 하다가 말았는데, 물건 종류 이름 아는 게 물건 아는 건 아니죠.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야기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185조가 정하고 있으니까, 그 물건법 쪽에 정하고 있는 물건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는 건 알겠지. 근데 그걸 아는 게 물건을 안다는 건 아니지. 그럼 채권은 우리가 재산권 부분 하고 있으니까 재산권 중에 그 조금 이래 말하면 그 물건 뺀 나머지가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이 말을 알아듣냐고. 아이고, 본인들은 그 말을 알아들으시고 그럼 공부 끝난 거지 뭘. 재산권 중에 2대 재산권이라면 물건과 채권 말하는데 2대 재산권 중에서 물건 뺀 나머지가 채권이다 이러면 되지. 물론 이제 특별법까지 생각하면은 준물권이라고 불리는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도 있고, 물권이냐 채권이냐 뭐 걔네 대립이 있는 권리도 있고, 신탁과 관련돼서 그런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채권이 뭐냐? 채권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 그게 채권법이겠지. 그래서 채권법 교과서는 특정인이, 즉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 한다. 그거 뭐가 있는데? 공부를 해놓고 그 뭐가 있는데 예를 3개만 들어보십시오 이라는데 그게 뭐가 있더라 이러면 좀 곤란하죠. 채권법 강론을 먼저 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먼저 본 겁니다. 매매로 인한 대금 지급 청구권, 매매로 인한 매매대상 목적물 인도 청구권, 임대차에 의한 차임 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대로 물건 넘겨달라 할 권리, 다 채권이죠. 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해서 임금 지급 청구, 그것도 채권이죠.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너 제공하기로 한 노무를 이행해달라, 이것도 채권이죠. 위임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 관계에서 채권이 발생하죠. 물론 물권법에 규정된 것 중에서도 채권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점유권 쪽에 규정되어 있는 비용상한 청구권, 뭐 비용상한 청구권이 거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상권의 전세권의 그 유익비상한 청구권, 유치권의 필요비 유익비상한 청구권, 뭐 질권에도 비용상한 청구권이 있죠. 저당권에는 비용상한 청구권 없죠.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그거 공부해보면은 어디에 있더라 뭐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그 물권법에 규정된 거라고 해서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물권인 건 아니죠. 물권법에 규정된 것 중에서도 그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첨부 쪽에 뭐 나타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있고, 물론 법정 채권에 불법에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권, 사무 관리와 관련된 비용 상환 청구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다 채권에 기인한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하고 청구권하고도 살짝 다르죠. 민법 총칙에서도 채권적 권리가 발생하죠.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일어났을 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뭐 대리 쪽에도, 법인 쪽에도 그 채권이 발생하는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통틀어 가지고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란다. 그게 뭔가 요 공부하러 들어갈 거라고. 물론 공부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채권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이 채권법이고, 이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채권법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채권의 성질, 채권과 물권을 2대 재산권이라는데, 물권은 배타적 대물적 지배권으로서 누구에게나 효력을 미치는 절대권으로서 강한 양도성이 보장되는데, 그에 비해서 채권은 비배타적 대인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그래서 채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는데 물권에 비해서는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의 주된 작용이 청구권이라는 것이지 채권과 청구권이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인 지위에서 누리는 권리, 그 채권이겠죠. 거기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뭐 목적물 인도 청구권, 채권의 한 내용인 청구권이죠. 채권의 효력인 청구권이다, 뭐 이래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물권은 배타성으로 하여 성립 순수에 따른 우선적 효력이 나타나지만 청구권은 비배타성, 그게 결국에는 평등성으로 인하여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선착순의 원칙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성립 시기 불문하고 3월달에 돈 빌려준 사람, 5월달에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9월달에 빌려준 사람이 먼저 받으면 장땡이지 뭐. 즉 채권은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대항력 등의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서로 가압류나 압류를 했더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거는 안 분배당하게 된다. 뒤에 성립한 채권이어도 변제를 먼저 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물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는데 채권에는 그 선착순의 원칙이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우선이라는 말을 참 뭐 그때 새겨서 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성립 시기에 따라서 먼저 성립된 물권이 다른 물권에 비해서 우선적 효력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소유권은 그 먼저 있어도 제한 물권에 우선하지는 못합니다. 점유권 자체도 우선적 효력이 인정될 게 아니고, 채권과 청구권은 모두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채권은 권리를 이익의 내용 면에서 구별한 것이고, 그래서 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이냐 양물권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권리, 힘, 작용에 따라서 청구권, 항벽권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죠. 지배권.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은 채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이나 친족권, 상속권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가면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 상속 회복 청구권, 부양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외우려 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는 거. 나중에 공부 다 제대로 되고 나면은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을 왜 외워서 으트르트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잘 이제 안 하려 했는데, 총론 부분을 하면은 잔소리가 좀 필요하죠. 나중에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당연히 알게 될 내용을 외워서 머릿속에 넣으면은 체계가 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알 때까지 보는 거지 뭐. 채권은 청구권의 실행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물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거죠.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만 채권적 청구권 그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은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 근거가 사라져서 소멸하게 된다는 거. 물권, 특히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채권의 주된 작용의 내용이 청구권이지만 채권은 청구권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급부 보유력, 채무자가 이행하면 그걸 수령해서 보유할 수 있는 효력, 채권자의 채무자가 책임배상 보존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를 대위해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사회 행위를 하면은 채권자로서 그걸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동시행항변권이 나타날 수 있고, 해제권 등의 여러 권능들이 포섭될 수 있다. 권리의 내용이 되는 것을 권능이라 했으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러이런 권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채권이 존재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권은 잠재는 되어 있지만 행사는 못한다. 왜? 이행기 도래해야 이행청구권 행사할 거니까. 채권의 양도에 따라 그 내용의 권능들도 포괄하여 이전되겠지만 채권이나 물권과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왜? 채권 자체의 기인에서 나타나는 효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채권에 대응되는 채권의 목적, 그게 채무자의 의무, 즉 채무, 그걸 간단하게 급부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채권법 서론 쪽에서 이 급부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채권법 본론 쪽에 들어가면은 주된 급부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죠. 급부의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급부 이행 의무를 말한다. 계약상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채무, 종된 급부 의무를 구별함에 있어서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선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한다. 했습니다. 주된 급부 의무,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급부 의무를 말한다. 계약 등의 법률 행위가 예상하고 있는 본래의 의무로서 계약 유형을 결정할 주된 내용의 의무다. 따라서 주된 급부 의무의 내용에 따라 그 계약의 유형이 결정된다. 당연하죠.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매매, 교환, 정료로 구별될 것이고, 쌍무 계약에서 주된 급부 의무 상호간에는 대가적 결령관계 내지 동생항변관계가 인정되고, 이 주된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은 요 주된 급부 의무를 1차적 급부 의무, 2차적 급부 의무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종된 급부 의무, 부수적 급부 의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주된 급부 의무에 부과된 종된 급부 의무를 한다. 예컨대 세탁기 등을 매매할 때 매도인 채무자가 세탁기의 점유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이고, 세탁기의 설명서, 보증서를 교부하는 의무는 종된 급부 의무이다. 그 이외에도 영업비밀 유지 의무나 경업금지 의무 등이 있다. 수수료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사의 설명 의무나 판매물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 등도 종된 급부 의무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는 대가적 결정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수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시행항변권 없다. 그러니까는 세탁기는 안 주고 대금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세탁기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이렇게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세탁기는 가지고 왔는데 설명서가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설명서 줄 때까지 세탁기 대금 못 주겠다, 이런 동시행항변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종된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설명서 달라, 안 줬기 때문에 손해 입은 것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설명서 안 준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 물론 약정에서 세탁기 줄 때 설명서도 반드시 줘야 된다 라고 했으면은 그 설명서 주는 것도 주된 급부 의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계약 내용,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 주의 의무, 기타의 행위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부수 의무 이렇게 읽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법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하는데, 채권법 총론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주된 급부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제 이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실무관은. 부수적 주의 의무, 급부 의무를 이행할 때 채무자는 신의상 주의 의무, 안전 배려 의무, 그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제품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수적 주의 의무는 신의 측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세탁기를 안전하게 배달하고 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하면서 장판을 찢는다던가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부수적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여도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장판값 변상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의무의 급부의 의무의 편입이요.
여부, 보호 의무, 이걸 위반하면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거 급부 의무에 포함시키는 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냐. 그래서 일정 부분을 급부 의무에 포함시켜서 이행되지 않으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게 채권자를 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은 뭐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법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권리자 보호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인격적 부분까지 채무자의 인격적 부분까지 침해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채무자 보호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만 특히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쌍목 이야기니까 채권 채무가 양쪽에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채권과 관련된 그 보호 의무 이쪽을 가야 채무 불이행 시에 입증 책임 쪽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거죠. 채무 불이행이 불법행위보다.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니까 채권자죠. 불법행위 쪽에서는 채권자가 가해자,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채무 불이행 쪽에서는 그 주관적 요건과 관련돼서 채무자 쪽에서 자기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불법행위 쪽에도 표가 있고 채권법 총론 쪽에 채무 불이행 쪽에 가면은 또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의무란 채권의 실현 과정에서 채무자는 이행이익과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 등 일체의 다른 법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말한다. 급보의무의 내용인 부수주의 의무와 불법행위 영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어느 부분에 대해 보호의무라고 명칭하고, 관념적으로는 그렇지만 참 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이에 대해서 보호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다. 다수의 견해는 이를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 법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간로 하나 살짝 써놓은 거죠. 판례는 보호의무다라고 쓰고 있으면서 채무자의 의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한다. 그런데 판례가 보호의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는 부수적주의 의무인 안전배려 의무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는 거죠. 판례가 명확하게 이거는 부수적주의 의무, 이거는 보호의무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판례가 표현하는 보호의무라는 것 중에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부수적주의 의무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안전배려 의무는 특별한 계약상 의무로서 고용계약이나 여행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불가침인 보호 의무하고는 또 구별된다. 보호 의무와 관련된 보호 의무라고 쓰고 있으면서 판례가 그 위반한 걸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불법 행위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학자들이 낙체부조로 구별하는 것 중에서 부수적주의 의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보호 의무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뭐 논술형으로 쓸 때야 뭐가 하지만 요즘은 그 사례형으로 뭐 단답형에도 사실 물론 이제 이런 걸 다 구별해서 쓰면은 뭐 고득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모르면은 구별이 안 되면은 안 써야지. 써가지고 틀린 걸 쓰면은 안 쓴 것보다 못하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입증 책임이나 소멸시효 기간 등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편입시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간접 의무, 책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게 법이 불이익을 부과할 뿐이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조기이행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간접 의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승낙 연착이죠. 오타가 나오는데 눈이 나빠서 이런 날.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여자나 사용대주의 하자 고지 의무, 연대 채무자와 보증인의 구상요건으로서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이 간접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 채권법 내용과 적용 범위, 채권법 각칙을 먼저 보면서 이 표를 봤습니다. 채권법 각칙이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채권의 공통된 효력, 소멸, 재산권으로서의 채권, 다수당사의 채권관계 이런 것들은 채권법 총칙 쪽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 채권도 물권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발생 요건인 법률행위,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에는 법률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있다는 것. 민법 외의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관계에 대해서도 그 특별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법인 민법 채권 규정이 적용된다. 물권관계, 가족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도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채권법 특질 해놓고 물권법에 대비한 채권법의 특질, 물권법 쪽에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권법 가서 보시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